이번에는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늘 삼류 소리만 듣다가 인류 이야기를 하니까 좀 생소하십니까? 우리도 가끔은 즐거운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2019년 7월 11일 오전 10시 20분 작사 발음이 그렇습니다. JAXA 이것이 약자인데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하야부사2 그것이 소행성 류구의 지하물질 채취에 성공한 것 같다. 소행성에서 지하물질을 채취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입니다. 소행성에서 지하자원 채취, 그런데 아직은 지하가 아니고 표피에서, 표면에서 채집하는 것도 상당히 희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물질을 채취했다. 물론 일본은 훨씬 일찍 표면의 물질을 채집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그런 뉴스였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워낙 제코가 석자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못했죠. 이렇게 지하물질 이 샘플을 가져오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것을 알아낼 수 있고 인류의 진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인가. 이런 샘플을 가져오게 되면 약 46억 년 전 태양계의 출발 무렵이라고 합니다. 이 원시 태양계에 존재했던 물질,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수수께끼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지구 생명의 재료가 된 물질의 근원, 그것도 탐구할 수 있고 물론 태양계가 어떻게 생성되었나 하는 그 과정도 알 수 있고 생명 탄생, 우리는 참 그것이 궁금하죠. 거기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이것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어야 탐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대단한 그런 것이다. 이런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이 샘플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채취했다고 하는 샘플을 태양계 역사의 파편들, 조각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은 이 하야부사2 그러니까 한 2호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그냥 하야부사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2003년 그때 발사를 했고 2005년에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소행성 이토카와 이번과는 다르죠. 이번에는 소행성 류구, 그때는 이토카와 표면에서 암석 샘플을 채취했는데 그것 역시 세계 최초였습니다. 이번에 소행성 류구 여기에서도 올 봄에 이미 표면에서 샘플을 채취했고 인공 분화구를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착륙을 해서 샘플을 채취한 것이죠. 그것은 2005년 것하고는 다른 하야부사 2, 하야부사 2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초 우주로 나가는 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우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5,100만이 넘는 한국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큰 강은 가뭄이 아무리 심하다고 하더라도 멈춰서지 않죠.
그래서 큰 강인 겁니다. 우리는 5,000년이나 된 그동안 계속 흘러온, 그리고 지금도 5,100만이 넘는 우리 국민이 여기에 같이 흘러가고 있는 큰 거대한 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계의 선두에 섬으로써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인류가 되라 하면은 무슨 장인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성취,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모두 인류가 되자. 인류가 나아가는, 이때는 일이 아니고 인입니다. 인간의 류, 인류가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 한국인이 그 선두에 서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막연한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은 둘로 나뉘어 있는지 열로 나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어린아이 때부터 아주 든든하게 믿고 또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주리라 하고 기대를 했던 국군도, 대통령도, 그리고 평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안전을 미리 살펴줄 것이다 하고 믿었던 경찰도, 그리고 이 나라에서 계속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새로 물건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하는 근로자도 어쩐지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죠.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믿을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인가? 최초의 누군가가 여기가 만일 광장이라고 한다면은 광장 가운데에 누군가가 금을 그어 놓은 것이죠. 반을 나눈 다음에 내가 놀아서 잘못된 것은 건너편 사람 때문이고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은 건너편 사람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남을 탓하면서 그렇게 몇 해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그 최초의 금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우파니 좌파니 하는 것이 되겠죠. 사실 내가 보기에는 우파 여러분 혹은 좌파 여러분 그 타당성조차도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여러분은 아주 강하게 우리 개성은 다르다 하고 싸우고 있죠. 우리가 정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나라가 부서지고 있습니다. 우파건 좌파건 할 것 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면서 정치투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파와 좌파의 대립은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과거입니다. 한쪽은 과거의 A팀이 옳다, B팀이 나빴다. 다른 쪽은 과거의 B팀이 옳다, A팀이 나빴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파, 좌파 여러분도 이의가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어느 세력을 지지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건국 이전까지 올라가서 혹은 그 먼 군주시대까지 올라가서 중국의 어느 나라를 섬긴 것이 옳으냐 하는 데까지 가고 있죠. 그것을 어느 편이 옳다, 어느 편이 틀렸다, 이런 이야기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싸우고 있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과거에 A팀이 있었고 B팀이 있었다. 이것은 사실이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까지는 가지 말기로 합시다. 그리고 그 A팀과 B팀은 순서가 어찌 되었든 결과가 어찌 되었든 그들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있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처럼 손 놓고 싸우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과거에 A팀이 됐든 B팀이 됐든 그들은 일은 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을 보면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윗물이 썩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나라는 위에 있는 자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뭐를 해야 할까? 과거는 놔두자. 그들은 이미 세상을 뜨고 혹은 현역에서 물러났고 오늘의 역사는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데 우리가 뭐를 해야 할까? 바로 인류가 돼야 한다. 우리는 세계 제일 그것을 노려야 한다. 그것입니다. 다 부서지고 갈갈이 나뉜 찢어진 우리 한국에 지금 무엇이 남았는가? 김정은이한테조차 무시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는가?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엄연히 세계 제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 신형 경수로 APR 1400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한국형 경수로, 한국형 원자로 이것은 발전 용량이 1400메가와트급이고 설계 수명이 60년이고 내진 설계는 0.3G급, 지진 규모 7.0 정도. 이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고리 3호에서 6호기까지 또 신한울 1호기에서 4호기까지의 이것이 적용됐고 아랍에미리트의 4기 1, 2, 3, 4 해서 그 4기가 그쪽에서 건설되고 이렇습니다. 그것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에서 이번 7월 말에 최종 설계 인증을 획득할 것이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정말 최고 수준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세계 제일이 있다. 그런데 문재인 씨가 탈원전을 하는 바람에 우리의 이 세계 최고의 기술이 멈추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UAE 얘기를 했는데 그 원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시공했습니다. 운용도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문재인 씨 때문에 탈원전 하는 바람에 앞으로 다른 나라의 업체하고 나눠먹기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의 것은 자꾸 없어지게 되겠죠. 왜 그런가? 이제 좀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정치가 과하게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문재인 씨가 공무원을 바꾸고 이 원전 관련해서도 그렇고 과학에서 그렇습니다.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최종 책임자 그 장을 바꾸고 이제는 연구원까지
개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정치가 과학에 끼어들고 과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비전문가를 원전 감시자로 앉혔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요즘 문제가 된 대한민국 경제성장 추락, 그것도 이유는 동일합니다. 정치가 기업에 개입하고 정치가 경제에 개입해서 그런 것입니다. 4대강, 요즘에 물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 4대강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씨는 어떤 사람을 증오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해놓은 일은 다 부정하고 뜯어냅니다. 그런데 4대강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 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겁니다. 우리의 기술자들, 그들이 한 것이죠. 어떻게 한 사람만 보는 겁니까? 문재인 씨는 사람을 증오해서 대한민국을 마구 깨부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국민의 정서입니다. 정말 그렇죠. 굳이 부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은 4대강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분야도 매일반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우리 땅이고 모든 사람이 다 우리 한국인인데 문재인 씨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죠. 내 편, 네 편이 있는 겁니다. 문재인 편, 그리고 적들, 이렇게 있는 것이죠. 문재인 씨는 이렇게 볼 때 분명히 나라를 갈라놓은 죄인입니다. 문재인 씨는 실패한 정치인입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하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문재인 씨를 비판해야 하고 그것도 독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무슨 좌파 소리 꺼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국민은 하나의 국민입니다. 문재인 씨가 뭔데 이와 같은 짓을 했는데 좌파라고 나서서 문재인 편을 듭니까? 그런데 이와 별개로 문재인 씨가 아무리 악의 덩어리라고 해서 우리가 인류를 포기한 것,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계속 달려야 하는 겁니다. 실력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비판하는 것은 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리고 실력을 키우는 것은 국민 스스로 키워야 하는 겁니다. 한번 실력이 떨어지면 문재인 나간다고 해서 무너진 실력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지금 연구 속도를 늦추면, 지금 기술을 해체해버리면 향후 40년 동안 우리 한국은 기대할 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청소년기에 공부하는 두뇌를 개발하지 않으면 평생 다시 공부할 수 없듯이 기술도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씨는 이미 어떻게 될지 결정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5,100만에서 문재인 씨 한 명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문재인이 있든 말든 또 그 누구가 있든 말든 최고를 향해서 각자의 실력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오늘 숙제를 오늘 해야 하는 것이지 오늘 숙제를 내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만일 그런다면 그 다음부터 오늘이 사라져 버립니다. 계속 어제 숙제만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는 오늘 숙제를 한 번도 못하게 되고 맙니다. 여기에서 생각나는 이야기, 이것을 해두고 싶은데, 우리 기업이나 학계에서는 정치계에 머리 좀 숙이지 마십시오. 솔직히 그 장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기업이나 학계에서 정치에 영향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돈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돈을 오히려 내놔라 하지 주겠다고 하지도 않죠. 기업이나 학계는 왜 그렇게 정치계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까? 일반 기업, 일반 연구자들이 여야를 떠나서 정신없이 머리를 숙입니다. 곡학아세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구부릴 학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선거에 나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기업인과 연구자들이 선거 나갈 생각입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청와대 공무원들이 선거 나갈 생각으로 머리 숙이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이 그런 썩은 공무원들 선거에서 절대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약속을 합시다. 국민 여러분, 우리 세계 최고를 목표로 실력을 키우기로 합시다. 아이들에게 반드시 인류가 되라. 인류의 소리는 아름답다. 그리고 인류만이 우리가 사는 이곳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앞으로 달려나가기로 합시다. 혹시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지금 몇 살만 되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 국민에게 나는 좀 따끔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21세기 우리 인류는 노인이라는 말, 여생이라는 말을 없앴습니다. 지금 80세이건 90세이건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모두 현역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책임지고 오늘의 역사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신문화이든 물질 문명이든 당장 지금부터 창조하고 생산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